네, 시장에서 꼭 다뤄야 할 이슈를 빼놓지 않고 짚고 가는 순서입니다. 이항영의 딱 이거.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. 위원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저희가 나눠볼 주제는 이 나스닥이 15년 만에 5,000선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. 15년 전이면 제가 중학교 1, 2학년 때쯤이에요. 저는 네. 전혀 기억이 없지만 위원님은 그때도 시장에 있으셨죠? 뭐 시장에 그때 있었는데 조금 옛날 얘기인데요. 네. 사실 마침 그때 지금 5,000포인트 얘기했지만 제가 4,000포인트 딱 기록하는 날 제가 네. 뉴욕에 뭐 출장 갈 일이 있었는데요. 아, 미국에 계셨어요? 예, 그때도 엄청나게 버블이 끼어갔고요. 정말 말도 안 되게 사람들 흥청망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것이 15년 만에 다시 5,000포인트에 나스닥이 왔으니까 뭐 역사적으로 대단한 날인 것만은 틀림없겠네요. 아, 그러네요. 15년 만에 5,000선이 넘어섰습니다. 그간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사이에 이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에 좀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것처럼 나스닥에서도 뭔가 이끌어줬던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생각할 땐 지금의 이 강자인 애플이 그래도 네. 상승률도 최고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애플도 많이 올랐습니다. 네. 그 애플이 이제 상장이에요. 뭐 2만 % 뭐 얘기 나왔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사실 15년 전 대비 딱 3월 10일 날입니다. 2000년 3월 10일 날이 5,100포인트가 넘었었기 때문에 네. 사상 최고인데요. 그날 이후 정확하게 오늘까지요. 무려 2,791% 올랐어요. 애플이요? 네, 네네. 올랐어요. 근데 놀라지 마세요. 그것도 해봤자 7위밖에 안 됩니다. 상승률은 아. 7위밖에 안 돼요. 그러면 1위냐 2위가 뭔지 궁금하시잖아요. 뭘 것 같아요? 그러니까요. 글쎄요, 감히 뭐 MS도 아닐 것 같고 상승률로만 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요? 네.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되긴 됐는데요.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당시 주가보다 아래가 있을 겁니다. 네. 근데 보면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딱 두 개가 있는데요. 시청자분들 우리나라에 뭐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워낙 많이 또 젊은 친구들을 많이 먹어서 문제다 네. 이런 얘기가 있어요. 몬스터 에너지라고 혹시 아세요? 아, 알아요. 음료 네. 이제 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서 뭐 너무 심하다 않습니다만 몬스터 베버리지. 네, 맞아요, 그러니까 맞아요. 정식 이름은 몬스터 베버리지인데 놀라지 마세요. 무려 53,300%가 올라갔고요. 와, 그거 뭐 어마어마하네요. 그- 그럼 15년 전에 이걸 1,000원짜리로 네. 한 주당 샀었어도 지금 뭐 계산 아, 불가죠. 네. 계산 불가고요. 또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게 뭐냐면 크리그라고 혹시 아시는 거예요? 캡슐. 예, 캡슐형 네, 커피에 뭐 네. 선두주자고 이게 뭐 스타벅스에 넘어가고 이런 건데요. 그 크리그 그린 마운틴도 그 정확한 이름은 크리그 그린 마운틴인데 네. 그것도 32,000% 올랐습니다. 이게 이제 크리그 머신이거든요. 네네. 이렇게 조그만 캡슐 들어서 딱 끼는데 이거 완전히 인기를 끌었죠. 웬만한 뭐 서양의 주부들은 다 이거 쓰는데요. 그 캡슐형 커피 우리나라 이제 약간 다른 개념이 네. 나는데요. 그거가 이제 3만%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오른 것이 맞죠. 애플이 2,000% 넘게 올랐는데도 7위입니다. 그 이상 올라온 종목들 막 5만 %씩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지수가 뭐 네. 몇 퍼센트 올라도 그 안에서 종목들의 시총 변동이 상당해요. 이 나스닥 내 종목들의 시가총액 순위 변동 어떻게 있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약간 좀 변하는 게 맞는데요. 그 당시 2000년 당시에 상위 10개 주를 조사해 봤더니 네. 딱 3개만 아직도 그 3개가 그 어. 3위 그 3개가 들어 있어요. 1위 했던 시스코가 지금은 9위로 떨어져 있고요. 네.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 유지하고 있는데요. 인텔은 3에서 6위로 떨어졌어요.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 100개 중에 70%가 교체됐으니까 많이 바뀌었네요. 그만큼 손바뀜이 많은 것이고요. 지금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전체 나스닥에서 시작 중에 15% 정도 되거든요. 애플이요. 그러니까 애플이 뭐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맞죠. 이 보시다시피 시스코나 MS나 인텔 등의 순위가 그 사이에 좀 많이 낮아졌어요. 네네. 그래서인지 IT 대표주들의 비중이 나스닥에서 조금 줄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 당시에 뭐 정확한 지적하셨는데요. 그 당시는 IT 중심의, 그것도 IT 주식 중에서도 쉽게 해서는 이겁니다. 무슨 뭐 야후라든 게 뭐 있었고요. 또 지금은 사라지만 라이코스 이런 것이 있었어요. 그래서 네. 몇 명이 들어오냐 따졌던 소위 그 가입자 베이스이거든요. 그래서 IT 중심이 많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많은 것이 있었죠. 바이오 주식도 많이 올랐죠. 소위 헬스케어 포함해서 올라갔고 요즘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네. 그것도 그래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. 그걸 같이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. 시장에서 보시면 그 추세를 하나의 흐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. 네. 최근 15년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여기 딱 그래프 나왔는데 초록색, 빨간색, 약간 노란색 그 세 가지가 딱 네. 그래프 보이는데요. 제일 위에가 최근 5년 만입니다. 5년 만인데 최근으로 많이 오른 것이 바이오 주식이 한 250% 올라갔어요. 그리고 그 다음은 IT 주식이 100% 네. 올라갔고요. 그 다음이 전체적으로 나스닥 전체거든요. 그러니까 나스닥 전체적으로도 많이 올랐지만 실제로 더 올라간 것은 IT도 올랐지만 그보다는 바이오 헬스케어가 그래요. 더 많이 최근 들어서도 올랐다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창출되고 또 요즘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난리 났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스닥이 5,000포인트를 뭐라 할까 소위 콜라보레이션 했다? 네.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
과거 테크가 아니라 이제는 바이오 헬스케어가 나스닥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.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뭐 버블이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네. 미국에서는 버블론이 또 핫하게 올라오고 있죠. 네, 맞습니다. 그 IT가 좀 워낙 그 나스닥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요. S&P도 올라갔지만 너무 많이 올랐느냐 하는 주장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최근 6년 내에 기술 주대 순이익이 200%가 성장했고요. 네. 특히 최근에는 애플이 5천선을 완전히 이끌었다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2000년 당시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IPO 중심으로 정말 버블이 막 형성된 건데요. 최근에는 한번 시청자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야후로 검색만 했고, 네. 근데 돈을 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, 그들이요. 근데 최근에 보면 구글로 모든 미국 사람이 하면서 바로 광고도 다 같이 그쵸. 클릭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겠고요. 페이스북에서 이제 업데이트, 페이스북 하시죠? 열심히 네, 하죠. 쓰시잖아요. 근데 페이스북에 광고가 들어오잖아요. 근데 페이스북 광고 놀라지 마십시오. 작년에는 광고주가 100만 명밖에 안 됐는데 1년 만에 또 100만 명이 늘어서 200만 명이요. TV 광고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가 나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물건도 어디서 구매합니까? 아마존에서 사거든요. 미국 사람들이요. 우리나라에도 들어온다 그러잖아요. 아마존이요.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먹거리가 숫자로 딱 보이는 거죠. 예전에는 허상만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파워포인트 할 줄 아시죠? 네. 그러니까 15년 전에는 숫자라는 것이 돈이 아무것도 없었고 파워포인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. 파워포인트로 야 우리가 얼마만큼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파워포인트 숫자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.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죠. 과거 허상을 쫓던 시대와 달리 이제는 현금이라던가 실적이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버블론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비관론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어요. 그래도 너무 과열이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목소리 내고 있습니까? 뭐 대표적인 것이 저는 짐 레조스 같은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본인의 레터에 투자 레터 이런 걸 썼거든요.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특히 1월 이후에 IT 주식이 뭐가 됐건 간에 10에서 15% 이상 오르는 것들은 좀 비싸다. 그래서 어느 정도 과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지금 보면 그 당시에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조정이 있다. 근데 가장 큰 거는 지금 전 세계 일본 뭐 해서 마이너스 그림이냐 실질 마이너스 그림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묻고 따질 필요도 없이 주식 사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.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잖아요. 은행 놔두면 손해보니까 뭐라도 사자 뭐 망하겠거니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버블이 곧 꺼질 수 있다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위원님은 그럼 낙관론 버블론 어디에 더 힘을 싣습니까? 굳이 따지자 그러면 저는 버블 15년 전은 저 명확히 기억하니까요.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주시장도 말도 안 됐거든요. 그 당시에 다들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예전에 주식했던 분 중에 새로운 기술을 모르는 분 없거든요. 새로운 걸 돈 하나도 없이 그냥 무료로 전화 건다는 건데요. 네. 요즘 무료로 전화가 널리 했거든요. 그 당시에 그거 갖고 주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갔는데요. 그 당시랑은 지금 참 다른 건 사실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럼 우리 시장에서 많이들 언급을 하는 게 물론 비교가 좀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나스닥과 코스닥을 또 엮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네. 이제 코스닥 요즘 좀 둔화되고 있는데 이 나스닥의 상승이 힘을 실어주리라 보십니까? 네, 그 나스닥과 코스닥을 완전히 비교할 수는 없겠죠.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네. 보고 있어요. 첫 번째는 수익성이 분명히 좋아졌습니다. 우리나라도요. 그리고 IPO 상장할 때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에 신뢰가 늘어났고요. 세 번째는 불공정 매매. 이거는 쉽게 작전하는 사람이었는데요. 영화도 막 작전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TV에서. 요즘 그거 잘못하면 그냥 그 감옥 같은 7년, 10년 가거든요. 그러니까 처벌이 강화됐죠. 네, 강화됐고요. 성장 지향 정부 정책이 똑같습니다. 우리나라가. 그러니까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외환시장에서의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입장이 다르고요. 미국은 M&A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좀 적고 소비심리가 가장 중요한 거랑 것은 소비심리가 미국은 강한데 우리나라는 소비심리가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다르긴 하지만 크게 봐서는 분위기를 쫓아가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. 중소형주에 조금 더 랠리가 있을 수 있다 이야기 주셨는데 네. 요즘 대형주 오를 때마다 중소형주 고평가 얘기 나옵니다. 이제 대형주 갈 때 아니에요. 많은 분들이 대형주 보고 계시던데요. 뭐 대형주도 저도 뭐 대형주도 좋다고 보는데 여전히 어떤 수익률 게임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이거든요.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순풍을 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. 또 돈도 버는 회사가 꽤 있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은 여전히 성장주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. 그럼 대형주는 아예 갈아타지 말아요?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. 대형주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신고가 갈 수 있다고 보고 네. 있거든요. 현대차도 뭐 바닥에서 완전히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형주의 무게중심도 갖고 가시고 성장주도 같이 가고 이렇게 딱 되겠죠. 위원님이 그때 얘기하셨던 현대건설도 상당수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.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중 몇 대 몇? 아 비중 무슨 점잖은 처지의 비중. 그래도요. 코스피 코스닥? 우리 박민영과 상당히 끈질기게 네. 얘기하는데 굳이 따지자 그러면 젊은 분들은 코스닥 70?
그리고 코스피 30인데 좀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약간 연배 있으시고 좀 점잖으신 분들은 네. 5대5 정도 해도 뭐 큰 무리 없는 5대5 아니면 7대3으로 내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비중 한번 잘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또 나스닥 이야기에서 국내 전략까지 나눠봤네요. NTN 이항영 전문위원 수고해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